네,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터미널이 지난달부터 영업에 들어간 가운데 청주시외버스 터미널의 매각도 최근 떠오르고 있죠. 관심사는 매각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경남고속과 관련한 이야기, 서울, 경부, 세종시 노선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KD 운송그룹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KD 운송그룹의 최근 전기 좌석버스 신차가 도입됐는데 또 다른 중국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도색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앞서 2023년에 좌석버스용 모델 CG차를 들인 바가 있었는데 신윈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하고 있는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인 건 전면부 디자인이 바뀐 것이고요. 에픽시티라고도 불리는 전기 저상버스는 이미 운행하고 있죠. 이번 신차가 어떤 노선에 들어갈지는 나중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일고속이 경상남도에 민원을 신청한 게 해결 형식으로 지난 14일 완결됐습니다. 경상남도 면허를 쓰고 있는 운수사이고요. 서울, 경부, 세종시 노선이고 지자체 신청이 들어간 이상 혹시 직행 면허 개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당 민원에 따르면 정차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앞이 추가된 곳입니다. 아릉동에 있는 곳인데 주변으로 고속시외버스 노선 공급이 없다는 걸 보고 들어간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현 계통은 두 가지입니다. 세종청사 경유 고속면허와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국무조정실 경유 상행 죽전 중간하차 직행 면허인데 이미 한 계통이 중간정차지가 많아진 까닭에 서로서로 총 소요시간 차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분적으로나마 단거리 직행 노선화가 됐기도 했는데 추가 정차 시장 여부는 시간이 좀 문제겠지만 중간 정차지를 잘 봐가면서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1일부터 삼척 해수욕장 앞에 서울 경부 출발 버스도 일부 정차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경부 동해 삼척 노선의 차량편들 가운데 4편만 정차하고 이번엔 일반 고속도 포함해서 삼척 해수욕장 경유편에 운행됩니다. 앞서 6월 1일부터 수원 동해 삼척 노선의 우등버스만 삼척 해수욕장에 먼저 정차하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 앞에는 안 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는 버스도 삼척해수욕장에 정차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결국 서울 경부 착발 일부의 한정에서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동부고속의 노선망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속초고속버스 터미널은 속초해수욕장 앞에 있고 지난해 서울 경부 경포해변 노선 개설도 됐고요. 동부고속의 웬만한 서울 경부 출발 강원 영동 지역 노선들은 해수욕장 앞에 한 번씩은 가게 됐습니다. 제 채널 게시글 댓글에서도 언급된 사항인데 구태원고속 시외버스이자 경남고속 투어로 넘어간 차량들이 이번에 꽤 나왔습니다. 울산 쪽 노선에 투입되는 차량들로 구성됐고 해운대 쪽 투입 차량도 포함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전에 태원고속 시외버스가 인수됐고 이걸 뉴부산 쪽에다가 안 두는 대신 경남고속 투어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은 경남고속 뉴부산으로 배차가 등록된 걸 예약 취소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차량들이 넘어갔고 서로서로 담당 노선 재배분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게 완벽한 단일화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남고속을 가리킬 때 뉴부산이냐 투어냐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김해공항 노선을 운행 시작할 것 같습니다. 최근 노선 운행에 맞춰서 수소버스가 출고됐고요. 태원공항 리무진 운행 중단에 따라 생겼던 2029번 버스가 조만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이 매각될 예정인 가운데 과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가경동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없었고 한 해마다 2억 5천만 원가량 유지보수비가 드는 문제점이 있었죠. 계약상 오는 2026년 9월 19일까지 시가 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연간 15억 570만 6천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터미널 토지 기준 가격은 총 434억대, 건물 기준 가격은 61억대로 총 재산 가치는 500억 원가량이고요. 공시 가격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매각 가격은 12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고속버스 터미널처럼 터미널 기능은 유지하되 복합 생활 공간 조성을 희망하고 있는데 총 공사비는 1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고 사업 기간은 8년에서 10년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예정되고 있고 얼마 뒤 에어부산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로 이전하게 됩니다. 통합에 따라서 항공사별 터미널 재배치가 될 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이 터미널에 다른 항공사를 우선 배치하는 사항이 검토됐습니다. 당초 아시아나항공을 11월에 이 터미널로 이전하려 했으나 라운지 공사와 지상조업사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4단계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고 이 터미널에 여객기용 62개소와 화물기용 13개소 등의 계류장이 추가됐지만 이 중 대부분이 유휴 상태로 남아있고 아시아나항공의 이 터미널 이전 지연이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터미널을 항공동맹 스카이팀 소속사 전용으로 운영하는데 아직 이전을 하지 않은 다른 동남아나 중국계 항공사 두 곳을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이 터미널 신규 라운지 공사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대한항공이 사용 중인 라운지 리뉴얼까지 마쳐야 이전이 가능하고 지상조업사인 아시아나 에어포트의 인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내년 중까지는 아시아나항공 및 그 계열을 1과 2 터미널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LCC조차도 이용 터미널이 달라지는 까닭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 유성대구 부산 에피소드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22일부터 동해안고속이 천안속초 노선에서도 배차하기 시작하고 총 7회에서 8회 배차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천안속초 에피소드를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선 자체는 7월 1일에 생겼는데 동해안고속에 배차가 확인되고 나서야 비로소 제작이 가능해질 것 같아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다른 단편 에피소드도 계획하고 있는데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